올라서 썼습니다. 내용. 이건무가 이완용의 조카예요. 조카죠. 이 병도의 아들이 이건무고, 그리고 이완용이 이 병도는 이완용의 조카 아들이에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많은데 누가 제일 먼저 주장하냐면 이건무가 문화재청장이 되어가지고 그 형이 또 서울대 총장으로 발령이 났어요. 서울대 총장으로 발령이 나니까 난리가 났죠. 이병도 아들이 서울대 총장도 뭐 문화재청장도 하고 해갖고 이거 우리나라 사대주의자들로 전부 식민주의자들로 전부 간다. 그러고 막 나오니까 이건무가 자기 아버지 이병도의 족보를 딱 복사해가지고 발표를 하면서 기자회견을 했어. 기자들한테 뭐라냐, 우리 아버지 이병도는 이완희 조카가 아닙니다. 그거 발표를 했어. 그래서 이병도의 족보를 추적을 해봤더니 틀림없이 이완희의 조카예요. 어떤 조카냐? 이완영이의 아버지가 이병도의 할아버지가 원래는 아니에요. 원래는 아닌데 이병도의 아버지가 서자예요. 서자. 그러니까 이완영의 아버지 이름이 뭐죠? 여기 전라감사도 했는데 이호준이. 이호준이가 적자가 없어. 장자가 서자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이완용이가 아주 똑똑하거든. 어렸을 때부터 똑똑했어. 그러니까 6촌인가 얼마가 돼요. 촌수가. 이게 이완용이를 양자로 들였어. 양자로 들여갖고 이호준이가 키워줘가지고 이병도가 말하면 미국 공사도 가고 뭐 어떻게 해갖고 출세를 했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이호준이도 전라감사를 지냈고 이완용이도 전주감사를 지냈어요. 전주감사를 지냈는데 1900년에 이호준이가 죽었어요. 1900년. 1900년에. 그러니까 이완용이가 여기 전주 감사를 하다가 사표를 내고 아버지 상당하면 벼슬 내놓고 가서 상을 치르잖아요. 그 상 치르러 가니라고 전라감사를 사표를 냈어. 사표를 내고 가가지고 장례 치르고 나서 그 자기 아버지의 모든 재산이 상속이 누구한테 되냐? 이완용이한테 되는 거예요. 이완용이가 그 상속된 재산을 전부 이병도 아버지 이름은 내가 잊어버려서 내가 얘기 못하고 이병도의 아버지한테 자기 형님한테 그런 게 서영이죠. 서영한테 다 물려줘요. 자기한테 그 상속된 재산을 나는 벼슬에 오고 있으니까 나는 잘 살으니까 이게 형님이 가져야죠. 그리고 형님한테 다 주고 그리고 그 형님의 아들인 이병도를 말하자면 건설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병도를 일본으로 유학을 보내야. 일본 유학 보내갖고 공부 잘 시켜서 데려와가지고 이제 벼슬을 줘야 할 거 아니에요. 벼슬 주려고 할 때 마침 무슨 일이 있었냐면 조선 총독부에서 조선사 편찬위원회를 조직을 해요. 조선사 편찬위원회. 그 조선사 편찬위원회의 편찬위원이 바로 이완용이가 조선사 편찬위원이야. 그 을사 오직이 다 그 편찬위원 다 들어갑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제일 대표가 이완용 아니요. 이완용이 조선사 편찬위원이야. 그러니까 자기 조카인 이병도를 조선사 편찬위원회 촉탁으로 그것이 취직을 시켜. 그래서 조선사 편찬위원회에 촉탁을 함으로써 이병도가 이렇게 역사의 대가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조선사 편찬위원회가 언제 조직됐냐면 1922년에 조직이 됐는데 그 조선사 편찬위원회가 언제까지 활동했냐면 1935년까지 16년 동안 활동을 해가지고 거기서 조선사라고는 역사책을 발행을 해요. 조선사. 뭐요? 조선사 대관이라고.
아니, 조선사 대관이란 말은 없고 조선사를 편찬을 해요. 조선사를 편찬을 했는데 그때도 이건 전라도 천년사처럼 35권을 편찬을 해요. 35권을 편찬해가지고 나오니까 그럼 그의 해방이 되니까 이제 해방이 되니까 조선사 그 편찬은 그 일 중에 제일 잘하는 사람 누구요? 이병도 아니요. 신속호. 이게 다 그 촉탁으로 있던 사람들이요. 그래갖고 이병도는 서울대학교 교수로 들어가고 신속호는 그것이 고려대학교 교수로 들어가고. 그래서 우리나라의 역사를 왜곡시키는 가장 주류 세력이 누구냐면 서울대학교 역사학과하고 고려대학교 역사학과예요. 이병도 신속호고 둘이서 대가들이거든. 근데 이병도는 그걸 조선사 편찬위원회가 편찬했던 조선사를 가지고 그건 일본어로 써 있으니까 다시 고쳐야 할 거 아니에요. 번역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조선말로 번역을 해갖고 나온 것이 국사대관. 아까 박 선생이 얘기한 대로 조선사대관이 아니고 국사대관이에요. 국사대관이 나왔어. 그래서 우리나라의 모든 공직에 나올 사람은 이 국사대관을 공부 않고는 못 나와요. 고등고시에도 이 국사대관을 공부를 해갖고 답안지를 써야 해요. 그래야 고등고시 합격을 해요. 학교 선생을 할 때도 국사대관을 읽어야지. 예? 공무원 하려면 그 국사대관을 읽어야지. 그래갖고 우리나라 역사가 이렇게 확 뒤집어진 겁니다. 이 얘기로는 도중에 이제 엊그저께도 무슨 민족문제연구소 그 단체 있죠. 그 단체에서 와서 이제 특강을 하는 데 가서 들었는데 이 친일파들 친일 인사 명단 작성을 했잖아요. 작성을 했는데 그 작성할 때 했던 그 중에 조금 억울한 사람이 몇 명이 있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뭐냐면 논란이 있지만은 육당 최남선 같은 사람이 굉장히 억울한 사람이에요. 나는 그래서 육당 최남선은 그 친일 명단에다 넣는 것이 조금 너무 억울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왜 그렇게 생각하냐? 조선사 편찬위원회에서 조선사 편찬위원으로 육당을 끌어들이는 거예요. 육당을 끌어들이니까 육당이 안 들어가려고 하다가 하다 못하다 나중에 뒤늦게 들어가요. 조선사 편찬위원회가. 그런데 조선사 편찬위원회가 지금 우리나라 역사를 확 왜곡시켜갖고 기록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우리 당군의 역사를 살려갖고 우리 역사를 제대로 잡으려고 끝까지 16년 동안 계속 싸운 사람이 누구냐면 육당이에요. 그건 어떻게 증명할 수 있냐? 조선사 편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다른 사람 말은 거의 없고 이만희씨 유라고는 주집필자 금서룡이라고 합니다. 금서룡하고 육당하고 논쟁이요. 회의록을 보면 전부가 처음부터 끝까지 논쟁을 해요. 그래가지고 육당이 계속 왜 우리나라에 당군 역사가 있는데 왜 이걸 안 넣냐? 시대구름도 그 당군 조선부터 나와야 한다. 이러고 주장을 해요. 그러면 그래. 해서 해줄게. 그러면서 계속 싸우는데 나중에 회의 끝나고 그 다음 회의 때 이제 회의 자료가 딱 나오면 당군 조선이 없어. 그 당군 조선 넣는다고 지난 회의 때 얘기했지 않냐? 근데 왜 안 넣냐? 넣게. 그리고 16년을 싸워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조선사에 어떻게 되냐면 그 본문에는 당군 조선이 들어가지 못하고 부기에다가 삼국유사에 의하면 당군 조선도 있다고 하는데 이건 역사가 아니다. 이게 쓰는 거예요. 그게 육당하고 이만희씨 유하고 16년 논쟁의 결론입니다. 그런데 더 재밌는 것은 국사대관에서는 이 부기에 들어간 것도 빼버려요.
북이 들어가면 또 빼버려. 그래갖고 우리나라 역사에 당군조선이 없어졌던 거예요. 그 당군조선이 없어졌던 것을 이제 저 같은 그 제야 사학자들이 계속 주장을 한 거예요. 육당처럼. 그 주장을 하니까 2007년에 국사 교과서를 바꿉니다. 그래갖고 문교부에서도 국사 교과서 바꿔갖고 우리 당군조선 넣었다. 그러고 발표를 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교과서를 만드는 그 기본 그 규범이 있는데 그것이 말하자면 뭐라고 하냐 그 이름을 뭐라고 하는데 교과서 만드는 기준 책이 있어요. 그것이 그 보면 교육과정 그 해방 후에 지금까지 우리나라 문교부에서 만드는 그 교육과정이 지금 현재 교과서를 쓰고 있는 교육과정이 제7차 교육과정입니다. 제7차 교육과정인데 국사에 한해서만 제7차 교육과정 때 한번 수정을 했어요. 수정을 했는데 그게 2007년이에요. 2007년에 그 교육과정 중에서 국사에 고조선조를 추가를 하자. 라고 했어요. 그래갖고 문교부에서 발표를 했어. 그래서 무엇을 얼마나 수정했는가 봤더니 아까 조선총독부가 만들었던 조선사 중에 육당이 16년 동안 싸워가지고 기록되어 있는 것이 뭐냐면 북이라고 그랬잖아요. 각주 본문 말고 각주에다가 이렇게 떼가지고 삼국유사에 의하면은 고조선이 있다. 그게 써놓은 거예요. 근데 제7차 교육과정에서 우리나라 국사를 수정을 했다. 그리고 발표 내용을 보니까 조선사 편찬위원회가 각주에 넣은 것하고 똑같은 내용이에요. 어떻게 되냐? 하나 좀 추가된 것이 있죠. 삼국유사와 응제시주에 의하면 당군조선이 있다고 하더라. 그게 제7차 교육과정 수정본입니다. 이게 우리나라 역사예요. 이런 얘기도 좀 심각하게 안 받아들이네요. 심각합니다. 충격적이에요. 삼국유사와 응제시주에 따르면 우리 당군조선이 있다고 하더라. 그 문구가 각주에 붙어요. 조선사의 각주에 붙듯이 우리나라의 국사교과서 제7차 교육과정 수정본에 들어있는 각주입니다. 현재도 각주에 들어가 있어요. 우리나라 본역사에 들어가지 못해요. 소위 운동권, 예? 소위 운동권, 예. 진보 예. 지인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예. 지금 이 원장님 말씀 중에 이것은 역사가 아니다. 그 말을 되풀이하고 따라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우리나라의 가장 문제점은 말이죠. 좌우가 지금 싸우죠. 좌우가 싸우죠. 보수와 진보가 싸우고 있잖아요. 정치적으로도 싸우고 뭐 문화적으로도 싸우는데 좌우가 다가 우리나라 역사가 없어요. 좌우에 좌나 우나 특히 좌라고는 진보 세력에서도 우리나라 역사가 없습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진보 세력은 우리나라 역사가 있는 것으로 생각하죠. 왜? 친일 인사 명단도 만들고 했으니까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 역사를 보존하고 있을 것이다. 천만에. 당군의 역사 나오면 철저히 배격을 해요. 제가 몇 년 전에요. 네. 그냥 발표를 드리죠. 네. 김인덕 의원이 이렇게 주재한 그 역사 강좌가 있었어요. 거기 가서 들었는데 소위 그냥 유명한 진보 교수가 네. 그냥 단군 조선 역사에 대해서 말하면서 키득거리면서 웃으면서 이건 역사가 아니다라고 네.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면 그것이 왜 그렇게 됐을까요? 그런 상황이 왜 벌어졌을까요? 그래서 지금 역사가 아주 심각해요. 그 친구들 역사 몰라요. 대부분 역사를 몰라요. 그 친구가 모르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의 인문학을 한다고는 많은 그 지식인들이 많은이 아니고
대다수의 지식인들이 우리나라 역사가 없어요. 오늘 나눠드린 자료는 두 가지를 드렸는데 기자 실기하고 단군세기 서 이 두 가지를 드렸습니다. 이 두 가지가 지금 대비되는 그러면 아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현상에서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보수와 진보가 있는데 보수와 진보가 지금 이 두 자료 중에 어느 쪽에 쓰겠습니까? 두 자료가 완전히 정반대의 얘기예요. 지금 나눠드린 자료가 두 자료가 정반대의 얘기인데 보수 진보가 어느 쪽을 택하겠어요? 보수나 진보를. 기자실 누가? 보수 저기 뉴라이트들이. 그리고 진보 세력은? 진보는 이제 진보세력도요. 이거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이 많은데 진보 중에서 또 아는 사람은 이제 단군세기를 좀 인정을 하는데 대다수 모르는 사람들은 기자실기를. 진보세력도요. 저기 이를테면은 그때 학생운동이 주를 이뤘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학생운동들이 대부분 학교 출신들인데 우리 지금 전북대학교 바로 저기잖아요. 그 유교의 그 시작 저기잖아요. 아니 시작은 아니고 유교의 시작이 아니라 그 유교를 저기 하는 걸로 그것도 이제 네. 조금 착각이 있는데 전북대학교 터는 네. 황실재산입니다. 그 전북대학교 터가 그 고종황제의 황실 있죠? 네, 네. 고종황제 황실재단이에요. 조경단은 붙어버렸잖아요. 예? 조경단은 붙어버렸잖아요. 조경단. 그러니까 황실재단이 여기에 그 황실재단에 들어간 거예요. 전북대학교는 왜 그렇게 들어간지 아십니까? 전북대학교가 처음 시작할 때 어디서 시작이냐면 그또 처음이라고 하기가 조금 그러네요. 전북대학교의 제일 오래된 전북대학교의 역사를 얘기하자면 이리에서 시작한 농고 있죠? 네, 이리는 농고 자리에서 시작한 농대가 처음입니다. 농대가 처음이고 농대 다음에 물리대가 생겼어요. 네. 물리대가 어디서 생기냐면 지금 말하자면 팔달로가 아니고 객사 옆에 그 하나은행 사이로 이렇게 길 난 데 있죠? 남문에서 빠져 지나가는 길. 네. 그 길이 옛날에는 오거리 길이라고 있잖아요. 오거리에서 우체국까지 나오는 길. 아세요? 지금은 그 길이 아주 좁아져 갖고 이렇게 생겼는데 전라가면 가운데 가는 네? 전라가면 옆으로 네. 전라가면 옆으로 쭉 그 객사로 지나가는 그 길. 그 길에 아까 우리 박 선생이 얘기한 대로 왜 그 유교라고 얘기를 하냐면 거기에 명륜당이라고 하는 데가 있었어요. 건물이 있었어. 그 명륜당이 해방 후에 이제 비니까 그 명륜당에서 처음으로 강의를 시작한 것이 물리대의 처음이에요. 거기서 강의를 하다가 그 명륜당 강의실이 나중에 물리대로 발전을 해요. 그래서 물리대가 이제 나중에 이제 지금 그 덕지 있는 데로 옮겨가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그 익산에 있었던 농대가 불이 나니까 그 농대도 이제 전주로 옮겨오고 그 다음에 이리 공고자리에 있던 공대도 또 다시 이제 전주로 오고 그래가지고 전북대학교 캠퍼스가 형성이 돼요. 캠퍼스 형성이 되는데 그 캠퍼스 자리는 전부가 다 땅이 전부 황실재단 땅이었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대학교 중에 제일로 넓은 땅을 갖고 있는 데가 전북대학교입니다. 그 황실재단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명륜당이라는 얘기는 좀 틀린 거예요. 명륜당은 여기서 시작할 때 시내 한복판에서 시작할 때 그때 명륜당이었고 그 명륜당이 저리 옮겨가고 지금 물리대학이 된 거예요. 이게 그 대목에서 조금 굉장히 있죠. 예? 오늘 강의에 그 정기를 구성하는지가 모르겠는데
그 진보와 보수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어디가 무엇이 진보고 뭐가 보수입니까? 보수는 뭡니까? 그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는 것 같은데. 보자가 무슨 보자예요? 지킬 보자죠. 뭘 지켜야 합니까? 기득권. 예? 이권, 뭐라고? 이권. 기득권을 이권을 지켜요. 예. 기득권. 그러니까 예. 이거는 지금 뭘 지켜야 합니까? 우리 올바른 역사관을 지킨다는 거예요. 역사관이 있기 전에는 역사관은 뭡니까? 무엇을 지키는 것이 역사관이죠? 우리나라를 지키는 것이야 돼. 우리나라를 지키고 간수하는 것이 보수예요. 근데 간수하고 보수할 것이 무엇이냐? 그 나라지 않아요, 나라. 나라가 어떤 게 나라냐? 무엇이 나라입니까?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야죠. 진보는 뭐예요? 그것이 조금 잘못됐으니까 그놈을 고쳐서 나가자. 그게 진보죠. 앞으로 나가니까. 개혁도 고치자는 얘기예요. 개혁이란 말이에요. 개혁이나 진보는 이제 같은 말인데. 그런데 이 우리나라 현재 상황은 뭐냐면 그 고쳐가지고 앞으로 나가는데 무엇을 고치할 것인가요? 고치할 대상을 제대로 못 찾고 무엇을 지켜야 할 것이냐는 그 보수가 지켜야 할 주체를 확실히 몰라. 거기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번에 반국가 것이 어땠다고 중동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명령? 반국가. 그런데 반국가가 뭡니까? 나라를 반대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나라를 반대하면 우리나라에 못 살고 역적들이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 처단해야 돼요. 그냥 그대로 두고 있어야 합니까? 두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윤석열 씨가 이 얘기한 반국가 단체가 압력하고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반정부 단체인 것 같아요. 반국가 아니에요. 정부하고 국가하고는 틀리잖아요. 국가를 일정 기간 동안 국가를 그 주체적으로 운영하는 그 집단을 정부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라를 다스리는 데는 세 가지가 있어야 한다고 하잖아요. 나라는 무엇이 있어야 합니까? 영토, 국민, 영토, 주권. 국민, 주권. 예, 이 세 가지가 국가잖아요. 그럼 이것을 잘 지키는 것이 보수 아니에요. 근데 영토, 주권, 그 다음에 국민은 이제 보이니까 뭐 다 알지만은 그것도 마찬가지고 국민도 확실하지 않더라고. 우리나라에 지금 국민 제대로 지키고 있습니까? 일본 가면요 정말로 사람도 아니고 짐승도 아닌 사람들이 많아요. 네. 일본에 지금 살고 있는 사람 중에 어디에? 도쿄에도 있고 오사카에도 있고 교토에도 있고 고베에도 있고 다 있어요. 이 사람들은 어린이라고도 않고 가장 쉬운 말로는 불황민들입니다. 불황민. 불황이 아니고 불황. 불악. 예. 마을 형성하는 불악 아니에요? 근데 이제 서민들이 사는 집단을 불악? 근데 이 불악이란 말 우리 역사에도 나오지만은 불악이란 말은 특별히 구분해서 쓴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인데 이 일본에 이제 불악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불악에 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그 사람 취급을 못 받는 사람들이 사는 거예요. 이게 불악이. 이게 오사카 시내 한복판에도 있고 고베가도 있고 교토에 가도 있어요. 그게 누군지 아십니까? 일제 때 강제로 끌려간 사람들. 결과적으로 우리 국민한테 우리 국민이죠. 우리 국민. 근데 이게 우리 정부가 여기에서는 일체 관심을 안 줘요. 일체 관심을 안 줘. 왜? 우리 정부가 가장 친하게 관심 가지고 있는 그 단체는 뭐냐면 민단인데 거리민단이라고 이름을 원래는 거리민단을 그냥 줄여서 진민단이라고 그래요. 그 민단이라는 사람들 어떻게 되냐면 좀 대부분이 일본에 합류해갖고 일본의 특혜를 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지금 현재 민단을 조직을 해갖고 일본에 도쿄에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냐면 여기 그 소위 번영로라고는 정군도로에 벚꽃 심었죠. 벚나무가 쫙 있었잖아요. 그래갖고 벚나무가 봄철되면 그냥 관광 명소가 되어 있는데 그 벚나무를 기증한 사람들이 그 민단입니다. 근데 이 불악에 사는 사람들은 그 민단에서 도움도 전혀 못 받고 있어요. 한국 정부의 도움도 못 받고 있어요. 북한 정부에서도 도움도 못 받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사냐면요, 의료보험도 없고 취직도 안 되고 그러고 살고 있어요. 우리나라 외국인 근로자법 같이 문제인 때 했던 것 같이 일본은 먼저 선행을 해가지고 외국인들도 다 우리 가서 취업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네? 아니 그 캄보디아나 베트남 근로자들이 네. 일본에 가가지고 우리 문재인이 뭐 시급을 했을 때 문호 개방을 했던 것 같이 네. 일본도 그것을 먼저 선정적으로 해서 제도화해서 네. 외국인들도 취업시키고 있는데 그 양반들은 취업을 못 오게 막는다는 건 말이 안 되니까 외국인도 아니라니까 이 사람들. 그렇죠. 외국인도 아니죠. 외국인도 아니에요. 지들이 끌어다가 억류시키는 거죠. 억류시키는 거. 외국인도 아니고 일본인도 아니고 조선인도 아니고 한국인도 아니고 이런 사람들이 지금 일본에 지금 살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사람이 가끔 나오고 이름이 똑같은 사람이 하나 있어. 서승 교수. 그 우석대학교 석좌 교수였던 서승 교수라고 나하고 이름이 같아요. 그 사람이 여기 출신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일본 정부에다가 얘기를 할까? 우리나라가 말이요. 참 말. 우리나라는 지금 이것이 아니라 대마도 정부에서 이런 거 봤습니다. 그거보다 대마도. 더 확실한 것도 안 하고 있는데 저걸 좀 아이고, 안다니까요. 그 얘기 이제 그만하고 자꾸 이제 일이 가면 이제 더 얘기 그만하고 그러면 아까 방금 얘기한 대로 그 나라라는 말이 나왔대. 나라. 그래다 세워놨는데 온나라. 온다라. 온나라가 뭡니까? 온다라 백제. 넓은 땅. 온다라라고 해놓고 제가 여기다가 한글로 백지라고 썼는데 온다라 역사 연구. 온나라는 말이 과연 그러면 뭐냐 이게요. 온다라는 말이 이게 시간이 많이 가니까 그냥 결론부터 얘기할게요. 온전한 나라. 온전한 나라란 그 말이에요. 온전한 나라. 그러면 어떤 게 온전한 나라냐? 어떤 것이 온전한 나라냐 하는 것을 오늘 토론을 하려고 기자 실기하고 지금 단군 세기를 좀 드렸어요. 왜 그러면 이 온나라가 온전한 나라냐? 지금 저는 이제 내 역사 공부는 그 단체의 이름을 갖다가 온다라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이 온다라를 몰라갖고 이제 모르면서도 따간 사람이 있더라고. 이름이 좋은 거 같은 거. 그래서 그 교수한테 물어봐서 온다라가 뭡니까? 아, 그 이름이 좋잖아요. 그게 왜 좋아요? 온다라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온다라를 써. 지금 연구소라고 하고 있어. 원장님께서 상표등록으로 일시하기 이걸. 안 해도 결국에는 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온다라고 있는데 원래 우리나라의 국통이 어떻게 갑니까? 국통이 어떻게 가요? 맨 처음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마구 시대. 아, 예, 아이고, 마구 시대. 예, 축하합니다. 우리나라 역사에 마고를 얘기하는 정도면 이제 우리 이방의 공부가 제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마고죠. 네. 그러면 이 김 선생님, 마고가 뭡니까? 마구가 추울 때 말하는 삼배 같은 걸로 추위를 감추고 사는데 도움이 준 할머니들 그런 네. 뜻이겠죠. 참 대단하신 양반이고 공부를 여기 와서 얼마 하지도 않았는데 그냥 이걸 다 알고 계시네요. 대단해. 그러면 왜 이것을
뭐라고요? 방금 아까 얘기했는데. 뭐 이게 뭐라고요? 삼배 같은 거 마. 왜 이것을 삼배라고 합니까? 입어야 사니까. 아, 역시 이 방에 계신 분들은 달라. 입어야 사니까. 그래서 삼배라고 그래요. 이거야 사는 거다고 상대하고 많이. 왜 옛날에 그때는 아주 추운 때 아니요. 추운 때인데 그 추운 때 그 추위를 가리고 살을 나니까 이 삼배를 입었단 말이요. 그래서 삼배를 입은 그 배옷을 삼배라고 했단 말이에요. 살 수 있는 배. 그리고 삼배요. 이 마자 5편 찾으면 어떻게 됩니까? 모두고 모두 합친 겁니까? 이 글자하고 합친 것이 마자죠. 이 글자는 뭡니까? 어모는 뭡니까? 지금 가르쳐 동굴 같은 거. 네, 집이란 말이에요. 집 안에 이것이 들었어. 이게 뭡니까? 수풀림.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겨요. 이게 수풀림자가 아니더라. 이게 수풀림자가 아니에요. 수풀림자를 이렇게 써야죠. 나무 목자 2개. 일본 말로는 하야시, 우리 말로는 임. 근데 이 일본 가면 우리의 손자들인 것이 드러나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 성씨 중에 무슨 성씨가 있었냐면 목씨가 있었어요. 목씨. 우리나라 목씨는 여러 가지 글자를 써요. 화목할 목자를 쓰고 뭐 지금 그러는데 원래 이 글자예요. 그리고 꼭 우리가 일본 또는 가장 문제가 되는 우리 이제 첨예하고 이제 뭐 아주 좀 복잡한 것 중에 하나가 임나인데 임나 얘기만 나오면 그때 활동 하던 사람이 하나 나오는데 그게 바로 이 목씨예요. 근데 거기다가 분명하게 거기다가 딱 가로쳐 놓고 이 목나 근자는 백제 장군이다. 그렇게 써놨어. 목나 근자. 그 목나 근자의 자손들이 목씨예요. 근데 목씨 자손들이 나중에 뭘로 가냐면 여기 목자 2개 쓴 하야시가 되고 하야시에서 또 내려가면 이 목자 3개를 쓴 사람들이 나와. 이 목자 3개 쓰는 사람이 뭐냐면 수풀 삼자인데 일본에서는 뭐라고 하냐 이것을 모리라고 할 거예요. 모리. 근데 윤봉길 여사 묘소를 잘 단장하고 지금도 열심히 거기 가서 청소하고 이렇게 꽃을 꽂아놓은 사람이 바로 가나자와시 의원 중에 하나 모리씨라는 분이 계세요. 모리 의원이 지금도 윤봉길 여사 묘소에다가 꽃을 꽂고 있더라고. 그런 분이 있어요. 근데 일본 가니까 이 목씨 자손들이 많아. 이게 백제 후손이라는 것이 분명하잖아요. 이 모리 그 의원이 저 시청 옆에서 저를 처음 만나갖고 윤봉길 여사 이 묘소를 이렇게 잘 단장하고 있다고는 얘기를 듣고는 그냥 부끄러워갖고 내가 내 부끄러움을 털으려고 뭐라 그러냐면 아이 모리상 당신이 백제 후손이구만. 예? 깜짝 놀래더니 자기가 백제 후손이라고 하는 게 놀래요. 백제 후손인 줄 모르더라고. 그래서 당신이 백제 후손 아니오? 왜 그러냐고 그래요. 당신이 모리씨 아니오? 근데 모리씨가 왜 백제 후손이냐고 그랬더니 원래 모리씨의 조상은 하야시고 하야시의 조상이 기씨 아니냐. 기씨가 바로 백제의 목씨다. 백제 목씨의 그 후손이 지금 당신의 성씨인 모리씨까지 됐다. 그때다 그러냐 그냥 문득 일어나더니 막 큰절을 하더라고요. 목나 근자가 일본 말로는 뭐예요? 목나 근자. 잘 몰라요. 백제 사람이었다고요. 근데 거기에다가 분명히 목나 근자 써놓고는 목나 근자는 바로 백제 장군이다. 가로치고 딱 써놨어요. 백제 사람이 분명하잖아요. 근초고왕 때 활동했던. 근초고왕 때 특별히 말하자면 근구소왕의 이제 말하자면 장군이요. 그렇죠. 근구소왕 따라다니던 장군 것이 군사 사령관 중에 하나예요. 근데 그 목나 근자의 후손이 다니면 무엇이 되냐면 일본의
덕천가강이 나오기 전에 이제 그 가장 큰 세력 중에 일본을 지배하던 세력이 중에 누가 있냐면 소화시라고 네, 있어요. 좋아요. 소화 정권. 네. 나중에 이제 의자왕하고 이제 막 전쟁을 하는데 그 소화 정권이 한 몇백 년 다 일본을 장악하고 있었는데 그 소화 정권의 조상이 바로 이 목라건자입니다. 목라건자의 자손이 소화 정권으로 발전을 해갖고 일본에서 가면 일본 가면 그냥 맨 가는 곳마다 보이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덕대자가 나와요. 일본 문화재 중에 아주 가장 대표적인 문화재가 뭐냐면 성덕대자가 다 탁자고 지나가는 모습의 그림이 이것인데 그 성덕대자가 바로 소화씨의 손자예요. 소화씨의 손자. 그 소화씨라고는 그 성씨의 그 집안이 바로 목라건자의 후손입니다. 그 얘기가 하면 이제 역사가 어머니로 가니까 이제 다시 돌아와서 그러면 이 마고 얘기다가 나왔어요. 마고 자손인데 마고 다음에 우리 역사는 어디로 갑니까? 마고 다음이 배달에 대단한 한참 밑이죠. 황국씨 다음에 유인씨 다음에 한인, 한인씨 다음에 예? 환웅 다음에 당군 다음은 무엇입니까? 당군 다음이 뭐예요? 부여, 고구려, 사만, 예? 부여. 마한. 당군 시대가 사만이니까 사만을 당군 다음에 사만 시대가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역사를 완전히 왜곡시키는 거예요. 당군 시대가 사만 시대예요. 근데 우리나라 서울대학교에서는 뭐라고 하냐? 원삼국 시대 또 사만 시대 얘기를 하면서 단군 시대 다음에 사만 시대가 있는 것으로 얘기를 해요. 그것이 그때부터 역사가 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단군이 나라가 너무 크니까 너무 큰 이 나라를 사만으로 나눠가지고 관경을 했어요. 그렇죠? 근데 사만 시대는 단군 시대고 같아요. 똑같은 시대예요. 응? 그래서 단군 시대 다음에 무엇이 있을까요? 여기에서 지금 오늘 나라들인 그 자료 중에 단군 세기의 얘기하고 기자실기의 얘기가 갈려져 나갑니다. 여기서 갈려져 나가기 때문에 오늘 자료를 2개를 드린 거예요. 단군 시대가 나눠져. 단군 시대가 끝나고 나니까 무엇이 왔어요? 열국시대. 열국시대. 물론 열국시대가 되었죠. 예, 그 진안도 뭐 70개국이 되었고, 마한도 54국이 되었고, 번안도 몇십입니까? 그런 나라들이 다 뭐 흩어져 버렸으니까 열국시대가 됐죠. 그 열국시대를 아울러 가지고 이제 나라를 건사한 것이 누구냐? 아니, 그것이 문제입니다. 이때부터 우리 역사를 잘못 정리를 했어요. 잘못 정리한 것이 뭐냐면 이 소위 우리나라에 사관이 지금 몇 개가 나오는데 식민지 사관 또는 사대주의 사관 얘기는 이제 조금만 쳤고요. 우리나라의 주류 민족 사관에서도 흩어지는 것이 있어요. 나 같은 이제 제야 사학을 하면서도 민족 사관을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것이 갈라져요. 어떻게 가느냐? 첫째는 삼국사기를 쓴 김구식 같은 사람은 삼국사기는 어떤 사관입니까? 삼국 중에 신라 사관이죠. 그 쉽게 알 수 있죠. 삼국사기 읽어보면 백제사를 쓰고 있는데 느닷없이 보면 이 지금 누가 무슨 어디를 지금 막 군사를 끌고 갔다고 그러는데 그 군사를 끌고 간 사람이 누군가 이제 나라고 표현했는데 나가 누구겠어요?
그 백제 살았으면 백제가 나가줘야죠. 네. 근데 신라 사람이 나더라고. 그 문장을 읽어보면 그래요. 이게 문장 하나하나에 글자 하나가 다 의미가 있어요. 근데 그걸 놓치고 넘어가는 사람이 너무 많더라고. 그래서 상국사기는 신라 그 국통으로 생각하는 신라 사관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주로 많이 다루고 있는 환단고기 어딜까요? 환단고기. 그렇죠. 고구려. 예. 고구 환단고기 이제 서목을 보면 뭐요? 당군조선 다음에 누가 나와요? 진짜 기자가 나오는 것은 기자 실기에서 얘기하는 것이고. 예. 거기에서 이제 문제가 생겨요. 우리나라 많은 지식인들이 그냥 당군 다음에는 기자예요. 그 영향이 뭐냐? 그 영향이 가장 크게 영향을 준 게 바로 오늘 나라들의 기자 실기입니다. 그 기자 실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그 지식인들이 당군 다음에 기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조선시대 모든 신학자들이 쓴 역사책을 봐도 전부 당군 기자 위만 이렇게 나와요. 그런 역사가 아니잖아요. 당군 다음에 누가 나와야 하냐? 당군 다음에 부여. 부여인데 어떤 부여입니까? 부여 중에 저기 저 부여, 북부여. 거기에 문제점이 생겨요. 우리 환단고기에 북부여기가 있어요. 북부여기가 있는데 이 북부여기가 문제점이에요. 그럼 BC 그가 230몇 년인데 한참 이 갭이 너무나 네? 어디가요? 너무나 북부여가 어디 오고? 북부여가 탄생 시기가 그때가 어디냐면 진나라가 진시황이 통일한 그 시기 지점이거든요. 남남 200년대. 진시황이 통일하기 직전이죠. 네. 전에 그러니까 북부여는 당군하고는 너무나 갭이 많죠. 아니죠. 당군하고 갭이 많을 수밖에 없지. 왜냐하면 당군 조선의 연수가 얼마입니까? 이제 그것이 이제 기자 실기에서도 문제가 돼요. 당군 조선의 연수가 몇 년이에요? BC 2333년. 2333. 2333이죠? 네. 북부여는 239년이요. 그러니까 여기가 갭이 많다는 얘기죠. 네. 당군의 나라가 몇 년이에요? 2000년만 딱 예? 2000년 넘게 47대. 그냥 쉽게 내가 막 풀어버릴게요. 47대 당군이 2096년. 당연히 갭이 크죠. 오랫동안 한다는 게 2096년. 이 세계사 속에 2096년, 90년이 빼고 2000년 동안 있었던 나라 있습니까? 인류 역사에 2000년 동안 나라를 보존한 나라가 있냐고요, 지구상에. 네? 우리나라가 그런 나라라니까. 근데 이것을 계속 없애려고 오는 사람이 누구냐? 중국의 공자고. 일본 서기를 조작한 그 황실사학자들이. 메이지 위신했던 그 이제 군부가 있거든요. 메이지 위신은 군부가 일본 역사를 하려고. 근데 원래 일본 서기에 써 있는 천황들의 역사는 단군의 역사를 벤치마킹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싫어하는 신사 문화 있죠, 신사. 신사 식구. 신사가 처음에 왜 생긴 줄 아십니까? 단군을 섬기려고 만든 게 신사예요. 왜? 단군을 섬기려고 생겼어. 내가 우리 이국장님, 네. 이국장님, 네. 내 KBS에 같이 근무할 때, 내 일본 사람 가끔 만나는 거 안 보셨어? 네. 이마해라고는 그 일본 사람 PD가 있는데, 이 사람이 나는 이제 보도국인데 편성 제작국에 들락날락 오더라고. 근데 편성 제작국에서 이 사람을 누가 제대로 접견하는 사람이 없어. 그래갖고는 가서 그냥 뭔 얘기를 하고 싶어서 쫓아오는데 누가
만나주는 사람이 없어. 그래 나중에 로비에서 내가 만나갖고 당신이 어떻게 속았어? 내가 뭐 일반주만해서 전주가 한국 문화의 중심인 것 같아서 전주를 자주 왔는데 전주에서 이렇게 상의할 사람이 없다고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전주의 이 한옥마을 그 다음에 어디를 가려고 하는데 지금 오늘 저 남원을 가려고 합니다. 남원은 왜 가시오? 남원에 춘향 있지 않냐고. 이 사람이 영화를 찍는 사람이요. 보니까 영화 작가요. 그래서 지금 갖고 있는 팜플렛을 봤더니 하늘이라고 되어 있어. 하늘. 이 사람이 이제 그 독립영화 지금 우리 전주에서 독립영화 축제를 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는 독립영화를 제가 벤치마킹 해갖고 독립영화 축제가 생겼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는 그 영화사 이름을 딱 봤더니 하늘이요. 일본말로 하늘이라고 써있어. 그리고 원래 이보시오. 이게 바로 소라냐고. 일본말로 소라냐. 그랬더니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당신 왜 이게 하늘이라고 썼지? 소라보다 하늘이 더 좋지 않습니까? 이러고 이 얘기는 PD예요. 그 내가 감동받을 수밖에 없지. 그래서 당신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어? 그랬더니 자기가 신사를 좋아가지고 산에 있는 신사를 찾아다녔대요. 찾아다녔더니 놀랍게도 신사에서 단군을 섬기더래요. 단군을 섬기고 있어. 그래서 거기에서 감명받아갖고 신사의 단군의 역사를 찾아서 영화를 찍기 시작했어. 이 사람이. 그래갖고 일본의 그 보수단체들한테 테러를 당하고 여러 번 맞기도 오고 말하자면 영화사가 찢어지기도 오고. 근데 일본에 있는 많은 시민들이 이 사람한테 성금을 줘갖고 자금을 마련해갖고 그 영화를 제작을 해나가고 있더라고. 그런 사람을 만났어요, 내가. 난 복인이요. 그래서 이런 역사를 할 수 있는 것도 그런 사람들을 많이 만나갖고 내가 하는데. 그래서 내가 이제 말년에 내가 후배들한테 남겨주고 내가 빨리 그만둬야겠다 생각하고 있는데 꼭 하나 하고 싶은 것들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바로 왕궁탑에 대한 다큐멘터리 하나 만들고 싶었었어요. 왕궁탑. 그래서 그 이마이라고는 그 독립영화 작가한테 그걸 하나 하자 제안하고 그러면서 그때 이제 내가 지난번에 한번 잠깐 소개했던 그러면 이 다큐멘터리 만들 때 리포터를 누구를 쓸까? 그래갖고 찾아갖고 리포터를 하나 선정하는 게 누구냐면 정수희 씨, 무하마드 깐수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무하마드 깐수를 이제 섭외를 했어요. 섭외를 해가지고 했더니 마침 전화를 했더니 경주에가 있더라고. 경주에서 학술대회라고 가 있더라고. 그럼 언제 끝나요? 그랬더니 한 2, 3일 후에 끝난다고. 그리고 그 학술대회 끝나고 나면 전주 와서 나를 만나가지고 왕궁탑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만드는데 그때 일본의 PD 작가인 그 이마야하고 같이 이렇게 동업을 해가지고 한번 하려고 기획을 했어요. 그런데 대사들이 뭐냐면 나하고 정수일 씨하고 이렇게 전화를 끝나고 그 진짜 뉴스에 무엇이 나오냐면 이 사람이 간첩이라고 중앙정부에 구속됐다고 뉴스가 나오네. 그래갖고 아따 뜨거라고 나버려갖고 그것도 못 오고 퇴직을 했어요. 그때 이제 그 이마에도 이제 헤어지고 나서는 못 만나고 있는데 왜 이 얘기를 하냐? 일본에서 신사라는 거 우리가 가장 혐오 대상으로 보고 있는 신사 있죠? 네. 일본의 신사가 처음에는 어떻게 생기냐면 단군을 섬기려고 만든 거예요. 단군을 섬기려고. 우리는 단군을 그냥 내버리려고. 단군 사당이 있었는데 평양에 있었던 단군 사당을 기자 사당으로 바꿔치기해갖고 단군의 위패를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냥 없애면 안 되니까 또 돼야 할 것 아니냐. 그래갖고 좌우에 어떻게냐면 옆으로 단군 위패를 옆으로 놓고 기자 위패를 딱 가운데 놓으세요. 그게 우리나라 역사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소됐다고요? 그 주체 사령, 주체 지식인들, 그 주체 지식인들이 바로 기자 실기입니다. 그리고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
단군의 역사책이 있으면 전부 가지고 있으면 죽어. 너 단군의 역사책 봐? 단군의 역사책 읽어? 너 죽으려고? 그것이 어디에 쓰이냐? 조선왕조 실록에 보면 세조 때, 세조 3년에 이런 책을 갖고 있는 놈은 빨리 신고해서 반납해라. 만일에 가지고 있다 들키면 너 죽으니까. 그게 왕조실록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게 당군의 역사를 지우는 거, 그리고 기자를 세운 거, 그게 바로 기자실기예요. 그 영향, 그 지식인들의 영향이 오늘날 우리 지식인들 사회를 딱 지배하고 있어요. 기자실기가 우리나라의 생각을 다 지배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오늘날 우리 역사가 없는 거예요. 근데 세조 때 네. 왜 그렇게 그 대목을 해석하는 데는 아주 중요한데 뭐냐면 우리는 흔히들 조선왕조 실록을 읽어보고 조선왕조 500년 이성계로부터 고종 순종까지 전부가 사대주의자라고요. 몰아쳤잖아요. 그 대목은 내가 이 제야 사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하고 나는 그 사관을 좀 달리해요. 달리는데 뭐냐면 내가 여러 건 받고 여러분들이 여기에 나오시기 전에 우리가 주로 했던 사건이 뭐냐면 금척을 다뤘잖아요. 금척. 그래서 나는 전주를 뭐라고 이름을 붙이냐면 전주를 아까 통폐하면 안 된다고 막 흥분하셨죠 여러분들이. 대부분의 전주 사람들이 누굴 전주를 자랑할 때 이건무처럼 뭐라고 하냐 통폐지향이요. 그래서 지금 시위에서도 뭐라고 하냐 패성시위라고 하지 않습니까? 패성시위에 아이고 정말. 패성시위에 풍패의 고장에서 시를 짓는 사람들. 회성 한시회. 예. 그냥 이걸 자랑으로 여기는 것이 지금 전주 아니오. 아유 근데 문제는 뭐냐? 이 기자실기가 단군의 역사를 싹 지워버리고 기자의 역사를 내세운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기자의 후손으로서 우리는 소중하다. 왜 우리가 소중하요? 그 얘기면 이런 사문단적인 이놈이. 근데 그 말이 나중에 조금 변해가 버려. 이놈이 빨갱이네. 그런데 최근에는 이제 빨갱이란 말은 이제 쓰기가 어려워요. 왜? 왜 그러냐면 난산교회에 있었던 강인한 목사라는 분이 박재희는 빨갱이요? 이랬단 말이에요. 여기서 좀 길 건너가면 다리 건너가면 그 신흥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신흥교회에서 기장 전북로에 청년대회를 하는데 청년들을 딱 모아놓고 뉴스지하고 타임지를 딱 갖고 이렇게 보여주면서 이게 1961년 6월 21일자 타임지 61년 6월 21일자 뉴스지 그런 걸 딱 펴서 보면서 이거 타임지고 뉴스지에 써있잖아 빨갱이라고. 그러고 얘기하고 이 강인한 목사가 구속됐어요. 그래 해가지고. 근데 결국에 뭐라고 하냐면 중앙정보부 분실장을 만나갖고 당신들 그렇게 해갖고는 박정희한테 충성 못 하겠는데 그랬어요. 왜 그러냐고요. 지금 여기 구속되어 있는 구속 사유가 뭐냐면 적성국가 고무 찬양, 항공법 위반이요, 국가보안법 위반이요. 그래서 이 명확한 적성국가 고무 찬양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뭐라고 고무 찬양을 했는데 그랬더니 호지명이가 훌륭하다고 했다 이거예요. 호지명이가 공산당인데 훌륭하다고 했다. 그러니까 이게 적성국가 고무 찬양 아니냐. 그러면 호지명이가 훌륭하다고 하는 그 말, 그 앞에 한 얘기는 뭔데? 그랬더니 말을 못해요. 경찰관도 말 못하고 중앙정보부 분실장도 말을 못해요. 요거 이렇게 해갖고 끝내려면 이 강인한 목사를 빨리 재판해갖고 사형선고하고 그 다음에 사형선고 직후에 오래 갈 것 없이 그냥 바로 집행을 해버려. 그러면 조용히죠. 그렇게 못하면 그렇게 못하려면 지금 빨리 내놓는 게 수요.
왜? 그 호지명의를 이렇게 적성과 공부 찬양했다고 하는데 그 얘기를 왜 강인한 목사가 그 얘기를 했냐고 얘기를 할 때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박정희도 빨갱이인데 박정희는 도둑질만 해먹고 호지명의를 민족을 위해서 했으니 호지명의는 훌륭한 공산당이다.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야. 그러면 그 얘기를 재판석에서 얘기를 하면 방청석에 사람들이 올 거 아니야. 그럼 어떻게 돼요? 이거 큰일 날 일이 아니오. 그 얘기 안 나오게 빨리 석방을 해버리든지 그렇지 않으면 비밀 재판 해가지고 방청석 없이 빨리 하고 없애버리는 게 수다. 그리고 할 수 없이 그걸 구속 해제를 했어요.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그리고 다시 말하면 무슨 얘기냐면 우리나라 역사가 왜곡되어 있다 보니까 이런 문제까지 생긴다 그 말이에요. 어디서 왜곡시켰냐? 이 당군조선이 없다고는 얘기부터 시작을 했는데 당군조선이 없다고는 얘기가 어디서 생겼냐면 기자실기에서 시작했다고 말이에요. 물론 기자실기가 나오기 전에 고려 때부터 이 당군조선을 부정하기 시작했어요. 왜 부정했습니까? 당군조선을 왜 부정을 했어요? 이 지금은 보수나 진보나 가릴 것 없이 당군을 부정을 한다 그 말이에요. 우리나라에서는 당군을 부정하고 우리가 살 수 있겠습니까? 당군 부정하면 안 돼요. 그럼 당군 부정하게 된 동기가 무엇이냐? 저기죠. 그러면 여기까지 왔으니까 여기 다음 얘기는 잠깐 쉬었다 봅시다. 예? 이제 여기까지의 나라 이름이 뭡니까? 조선. 이 당군이 세운 나라 이름이 뭐죠? 응? 조선. 조선. 아, 사살. 조선이 아니라 조선이죠? 네. 근데 나라 이름을 조선이라고 지었을까요? 나라 이름이 이때는 뭐든 때죠? 이때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이 있었죠? 한웅전황 때 가장 큰 나라 행사가 무엇이 있었죠? 네? 좀 크게 말씀하세요. 개천전. 개천이잖아요. 하늘 문을 열고 무엇을 베풀었어요? 신시를 베풀었죠. 하늘 문을 열고 신시를 베푸는 것을 우리가 배달이라고 해요. 왜 배달이라고 합니까? 철가방 드는 게 배달이죠? 철가방 드는 것을 배달이라고 하고, 배달이라는 말은 이 한자를 너무 잘 알아가고 문제가 돼요. 배달하면 밝은 나라, 밝은 나라, 밝은 달아, 밝은 달, 달아. 달아, 달이라고 쓰지만 달이라고 쓰고 발음할 때는 달아라고 발음해요. 아, 예, 알겠습니다. 달아, 밝은 나라, 밝은 나라, 그죠? 달아요, 달아. 이게 배달은 밝은 달아요. 이 가운데 이제 설명하자면 길어지니까 그냥 이 말만 해도 알아듣겠죠? 밝은 달아요. 밝은 달아가 조선으로 발전하잖아요. 그러면 왜 조선이라고 하냐? 이 배달 시대에 아까 개천해갖고 무엇을 했다고? 신시를 했어. 신시가 뭡니까? 신의 도시. 네? 신의 도시 이상국거. 유토피아. 유토피아. 신의 도시. 우리가 이제 역사를 갖다 서양사 중심으로 배웠기 때문에 항상 그렇게 나와요. 근데 서양사에 얘기하는 유토피아는 없잖아요.
없는 도시. 없죠. 근데 오직 서양말로 유토피아라고 하는 것은 어디만이냐? 여기만 있어요. 개천해갖고 신시를 베푸는 것만이기요. 인류사에서 서양사는 없어요. 그렇죠? 서양사 어디가 유토피아입니까? 그러면 신시가 뭐냐? 신시가 뭐예요? 신자. 신자는 어떻게 쓰는 글자죠? 하늘에 계신 분이 이게 내려다보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다본다니까 이렇게 세 줄기로 이렇게 그 내려다봐가지고 이게 무슨 글자죠? 납시신. 잘 베풀어졌어. 하늘에서 내려다보고 잘 베풀어. 그래서 한웅 천왕을 한인 천왕께서 뭐라고 하냐면 누가 내려가서 이 홍인간을 잘 하는 게 누가 있을까? 잘 내다보니까 저기 그 흑수백산 여기가 바로 홍인간 할 만한 곳이구만. 그러면서 한웅한테 너 내려가서 잘해서 홍인간 좀 잘 해봐라. 그리고 내려보낸 것이 개천이고 그 개천은 자리가 어디냐 그런 것이 우리 역사의 핵심 아니에요. 삼국유사에 그렇게 써 있죠. 예? 그러니까 그 신시가 뭐냐? 신시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여기다가 하나님의 뜻이 잘 베풀어지게 하는 것. 그 하는 그 곳을 신시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왜 시자 씁니까? 시자가 뭐예요? 저기 장터에서 장터에서 그 저거를 하잖아요. 장터에서 수건 밑에다 이건 이제 나중 얘기. 수건 장터에서가 아니고 당 나중에 그게 장터가 됐죠. 시장. 그 나중에 시장이 돼요. 시장이 되기 전에 무엇을 해요? 시장이 되기 전에 그렇죠. 하나님께 제사 드리던 곳이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면서 제사 드리러 이제 모이니까 사람들이 모여갖고 서로 아까 이거 너저뭐 주더만 이거 줬잖아요. 이거 주서 저보고 마시라고 뭐 먹으라고 했잖아요. 서로 먹고 마시고 이렇게 하는 곳. 그 제사 드리려고 모여갖고 얼마나 잘 지냈어? 하는 거. 그것이 시장이 된 거예요. 무슨 얘기 이해가세요? 예. 그래서 그 시자가 물건 바른 시자가 아니라니까. 시자의 글자가 어떻게 생겼어요? 이게 뭡니까? 수건건자죠. 이 수건건자에다 왜 이걸 했어? 밑에를 가린 거죠. 가린. 묵은 띠요, 허리띠. 네. 수건을 이 허리띠로 묶었다니까. 그게 시장 시자예요. 저자 시자예요. 왜 그러면 이 저자 시에서 수건을 갖다가 허리다 묶어요? 전등. 응? 전대가 아니라 아래를 가리는 건 남자들 아래서 딱 내가 봐요. 재단이 높잖아요. 재단이 높은데 그 재단 높은데 이렇게 올라가서 제사를 드려야 하잖아요. 제사 드릴 때 그 제사장이 그냥 올라가면 안 된다 그 말이요. 그러니까 허리에다 수건을 묶고 올라간다니까. 아까 이 마구가 입던 그 옷을 입어야 할 거 아니오. 그 수건이 이제 수건을 허리에다 딱 질끈 동이 메고 제단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렸다 그 말이요. 그게 시예요.
이 시자가 그렇게 생긴 글자예요. 왜 허리에다 묶었어요? 왜 묶어요? 안 묶으면 내려가니까. 이게 그런 입어야지. 입어야 입어야지. 김석 입는 것을 입어야지. 뜻하는 거예요. 부르는 것을 그렇죠, 그렇죠. 입는 거요. 입는 것을 표시한 것이 이 글자예요. 옛날에는 단추도 없었잖아요. 예? 예. 수건을 허리다 묶었단 말이에요. 왜 그러면 수건을 허리다 왜 묶어? 안 묶으면 내려가 버리니까 묶었지. 그러면 내려가면 어떻게 돼요? 다 보이지. 예? 다 보여. 그래, 그랬어요. 그랬어요. 그 제사 드리던 모습이요, 예. 그게 신시요. 그래서 제가 그 신시에서 제사 드리면서 사람들이 다 모이니까 모인 사람들이 서로 덕담하면서 서로 나눌 거 아니에요. 그것이 나중에 시장으로 발전이 돼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렇게 모이던 신시가 사람 숫자가 늘어나니까 어떻게 돼요? 시간. 지역이 넓어질 거 아니에요. 네. 지역이 넓어지니까 어떻게 되냐? 전부 신시에 다 모이질 못해요. 그래가지고 8군데에다가 이 시를 베풀었어요. 8군데. 왜? 바닷가에는 해시가 열리고 산간지방에는 조시가 열렸어. 그래갖고 조시 4개, 해시 4개, 신시가 발전해갖고 저거 무슨 소리예요? 조가 이게 무슨 조자죠? 아침 조자. 왜 이게 아침 조죠? 왜 이게 아침 조예요? 이게 있잖아요. 뭐? 해를 그 미국에서 많이 발전돼 갖고 영화를 많이 나왔던 그 영화 중에 하나 그냥 쏴주게 갖고 해산된 그 부족들이 추장이 말하자면 산에 올라가서 이게 하잖아요. 네. 이게 그 모습이거든. 두 손 들어서 해를 맞이하는 거예요. 단유세문경. 예? 단유세문경 가운데다. 예. 이게 그 모양 아니요. 네. 옥편 찾아봐요. 조자 나오는가. 아, 조자 옥편에서 찾기가 쉽습니까? 어느 편에서 차지합니까? 달월? 이게 달월일까요? 네. 날이 이건 날이고 이건 달월인데 달월변이라는 변이 있습니까? 한자에? 예? 없어요. 달월변은 없어요. 한자에 달월변이라는 변이 없어요. 6달월. 예? 6달월? 6달월. 고기 달월 육자 고기육자? 그래요. 고기육자죠. 예. 고기육변에서 나옵니까 이자가? 안 나와요 이게 옥편에. 옥편에서 찾기 힘든 글자가 몇 개가 있어요. 그게 다 우리 역사를 얘기할 때마다 그 글자가 옥편에 안 나와요. 옥편 한번 찾아보세요. 우리나라 이 글자 어느 변에서 차지합니까? 날일변. 날일변? 날일변에 한번 찾아보세요 옥편. 안 나오죠? 우리나라에 광유된 글자는 다 옥편에 잘 안 나와요. 왜? 옥편에 나올 수 있는 글자가 아니거든. 그보다 한 수 일거든. 예? 이건 아침조가 뭐냐면 이 제사드리던 신시 배달이 딱 열렸던 그 신시에 거기서 제사 드리는 모습이 조예요. 누구한테 제사 드립니까? 하늘. 하늘에 제사 드립니까? 하늘은 또 뭡니까? 하느님. 하나님. 하느님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왜 하느님이 아니고 하나님이냐? 그 얘기부터 먼저 하나 적어보고 넘어갈게요. 이 100년 전에
우리 애국가 가사에 하나님이 부어와사 우리나라 만세에 그랬어요. 그 누가 그 가사를 누가 지었죠? 안익태 아니에요. 안익태는 저기 유럽에 있는 뭐 곡에다가 우리 애국가 가사를 갖다 붙여갖고 애국가라고는 코리안 판타지를 작곡을 했어요. 응? 그래서 말하자면 시베리우스가 작곡한 그 핀란디아라는 곡을 벤치마킹 해가지고 애국가를 만들었거든요. 그때 원래 있었던 애국가를 여기 코리안 판타지에다가 넣었어요. 그래갖고 애국가가 되어서 이제 안익태가 작사한 거 아니에요. 조금 착오가 좀 있어요. 이게 원래 이것은 내 기억으로는 남궁억이라고 하는 분이 지은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나라 역사에 대해서도 관심이 있고 우리나라 문화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던 분인데 독립운동 하신 분이죠. 남궁억이라고 하는 분이 홍보수를 하고 있는데 그때 지었던 그 가사에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그분이 왜 하나님이라고 했을까? 그때 당시에 우리 조선말 중에는 전부 하늘이라고 안 썼고 하늘이라고 했어요. 하늘이라고 했고 그 하늘에 계신 분을 하나님이라고 했다고요. 근데 국어학자들이 느닷없이 그 하나님은 기독교가 쓰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쓰는 단어가 우리의 하나님이 그렇게 없다. 그래갖고 하느님으로 바꿨어요. 이게 하늘이란 말은 그 하날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다가 조금 있다가 하날이 하늘로 바뀌었어요. 우리 말이 원래는 하날이라니까. 그러면 왜 하날입니까? 왜 하늘이 하날입니까? 큰 원래 이 하날이라는 단어는 그냥 한 100년 쓴 것도 아니고 1000년 이상 쓰던 우리 말이에요. 언제 왜 그런 근거를 갖고 있느냐? 훈몽자유라는 것이 조선 후기에 나온 우리의 단어장이죠. 훈몽자유. 누구죠? 최세교? 그분이 쓴 것이 훈몽자유인데 훈몽자유가 분명히 이 하나를 썼어요. 근데 훈몽자유를 이 최세경 씨가 처음으로 쓴 줄로 알고 있었더니 고려 때 고려도경에 이렇게 그 함께 부록으로 붙어 있는 그 고려말 단어장이 있어요. 그게 뭐라고 썼냐면 계림유사라고 하는데 계림유사에도 똑같이 하나로 되어 있어요. 계림유사에 써 있는 걸 보니까 이렇게 써 있죠. 찌에날 하날, 천알 하날. 이 하날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지금의 우리 한글로 쓰면 이건 뭐예요? 크다.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한없이 큰 알이란 말이에요. 알. 왜 알이라고 했을까? 우리 할아버지들이 가만히 보니까 거기서 다 나왔거든. 거기서 다 나왔어. 나도 낳고 옆에 있는 이것도 낳고 저 산도 나오고 물도 나오고 다 거기서 나왔단 말이에요. 가만히 보니까 거기서 그냥 줄줄 쏟아지네. 거기서 환하게 비치네. 그 하늘을 하늘이라고 했잖아요. 그 하늘을 하나의 큰 알로 봤어요. 우주를 알로 봤어요. 우주 자체를 알로 봤다고. 그 알에서 모든 삼라만상 천지 만물이 다 거기서 나왔다고 말이에요. 그 존재를 하늘이라고 했어요. 하늘. 그래서 지금 100년 전까지도 이 말을 썼어요. 그대로. 우리말에 보시면 하늘이에요. 그래서 이 하늘을 지금은 하늘이라고 발음하기가 조금 같은 모음이 중복돼서 나오니까 그놈을 하늘로 슬쩍 바꿔서 지금은 하늘이라고 합니다. 근데 국어학자들이 다
다시 바뀌어진 하늘이 진짜 원래 우리말인 줄 알고 하나님이 아니고 하늘입니다. 그렇게 바꿔치기 한 거예요. 이 국어학이 잘못되어. 이게 한글 학교가 생기면서 실수한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중에 하나가 첫 번째 큰 실수는 세종대왕께서 만드셨던 훈민정음 28글자 중에 4글자를 없애버린 거. 얼마나 큰 실수인지 몰라요. 일본 놈이 없앴다면서요. 아니, 일본 놈이 아니에요. 일본 놈 아니고 주시경 선생이 없앴어. 주시경 선생이. 일본 시대에 없앤 것을 그대로 따랐다면서요. 아니요. 그건 조금 과한 얘기고. 주시경 선생이 일본에서 유학을 해가지고 우리나라 국문법을 처음으로 보고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주시경 선생이 가르쳐준 제자가 누구냐면 최연배 선생이에요. 최연배 선생이 소위 우리말로 된 문법, 말본, 우리 말본이라고 하는 책을 썼고 그 우리 말본 갖고 우리가 공부를 했어요. 그 다음에 지금 우리의 국어 지식은 최연배 선생이 우리 말본 갖고 다 공부한 사람들이에요. 네? 그 최연배 선생의 스승이 주시경 선생이에요. 주시경 선생이 이거 해줬어요. 근데 주시경 선생이 딱 하다 보니까 훈민정음 28글자 중에 잘 안 쓰는 글자, 4글자, 그거 없애자. 쉽게 하자. 그래서 없애버렸어요. 없애고 나니까 지금 오늘날 얼마나 후회되는지 몰라요. 그 4글자가 안 없어지고 지금 그대로 썼다면 지금 인터넷 문자는 전부 우리 훈민정음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요, 누군가 한글과 컴퓨터라는 회사가 있었죠. 아래야 한글 지금 보고 보는 회사인데 이분이 잘 안 팔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사대주의가 너무 크거든요. 그래갖고 MS 워드만 쓰지 아래야 한글을 안 쓰네. 이게 회사가 운영이 잘 안 돼. 그래갖고 부도가 나버렸어요. 부도가 나버리니까 이 아래야 한글을 갖다 누가 샀냐면 빌 게이츠가 사버렸어요. 빌 게이츠가 왜 아래야 한글 프로그램을 산 줄 아십니까? 아니, 역사 시간에 이런 얘기까지 나오네. 네? 재밌어요. 재밌는 게 아니라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빌 게이츠가 대단한 사람이에요. 얼마나 머리가 좋은지 이 아래 한글 있으면 MS 워드가 나중에 죽순다. 그래가지고 마침 이게 아래 한글이 부도가 났네? 그거 내가 살게. 그거 얼른 사버렸어. 그러면 왜 샀을까? 빌 게이츠가 아래 한글을 산 이유는 이 훈민정음 아래 한글 프로그램을 없애야 한단 말이야. 왜? MS 워드가 살으려면. MS 워드에서 한글을 쓰려면 몇 글자가 나오냐면 1800자 나옵니다. MS 워드로 한글을 이게 쓰면 1800자를 쓸 수 있어요. 자모 숫자가 1800자밖에 안 돼요. 왜? 이건 MS 워드는 완성형이라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초성, 중성, 종성을 다 쳐야 글자가 튀어나와요. 그 완성형으로 코드를 다 매겨놨어요. 1800개의 코드를 매겨놨어. 그러니까 1800개 이상은 쓸 수가 없어요. 근데 아래 한글은 뭐냐? 초성은 초성대로, 중성은 중성대로, 종성은 종성대로 다 써요. 그래갖고 28글자를 갖고 다 조합을 해서 쓸 수 있는 조합형이에요. 초성을 쓰면 초성이 나오고, 중성 쓰면 초성, 중성 합친 것이 나오고, 종성을 쓰면 초성, 중성, 종성을 쓴 조합형의 글자가 튀어나와요. 그게 아래 한글의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쓰는 아래 한글 프로그램은 몇 자까지 쓸 수 있느냐? 3만 글자 이상을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인터넷 문자로 이 훈민정음을 쓰면 어떤 발음, 어떤 소리라든지 다 아래야 한글로 기록을 할 수가 있어요. 인터넷 문자는 최고지. 그러니까 MS 워드가 한글, 아래야 한글 프로그램한테 맡기는 것은 기정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빌 게이츠가 아차, 이거 안 되겠다. 이 아래 한글 내가 먹어야. 마침
그 이사장이 부도가 나니까 그래 그럼 내가 살게 사버리고 이사장은 빨리 부도에서 벗어나니까 팔아버렸단 말이야. 근데 더 재밌는 것은 임실사는 정사장이라는 분이 아유 이것을 MS 워드다 넘겨줄 수 없다. 기어 빌게츠에 가서 그놈 내놔라. 그래서 도로 사다가 지금 아리아 한글 회사를 다시 살렸어요. 다시 살렸는데 우리 국민들이 이거 써줘야지. 이 회사가 경영이 안 돼요 지금 아리아 한글 회사가. 저는 그래서 MS 워드는 철저히 안 씁니다. MS 워드를 철저히 안 쓰고 아리아 한글만 써요. 그런데 이 아리아 한글을 업그레이드 시켜야겠는데 이것이 지사가 설립이 안 돼. 전주에서 살 수가 없어. 아리아 한글 프로그램을. 왜? 지사를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 지금은 할 수 없이 이 아리아 한글 회사가요 인터넷으로만 판매를 합니다. 공무원에서도 안 사주고 관공서가 사주지도 않고 일반 지식인들이 이 워드를 쓰면서도 아리아 한글 사주질 않아요. 그런데 이것을 아리아 한글을 지금도 지키고 있어요. 그 회사가. 이게 애국자죠. 진짜 애국자죠. 있는지도 몰라요. 저는 그래서 MS 워드를 안 쓰고 아리아 한글을 그냥 고집스럽게 씁니다. 남아이라도 해야겠다. 그래서 쓰고 있어요. 역사로 다 여기까지 갔네요. 이 훈민정음이라는 거 얼마나 이게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 민족 정신과 우리나라 역사를 지키는 데는 이 훈민정음이 최고입니다. 이것이 이제 원래는 이제 가림토에서부터 나온 것인데 이게 역사예요. 이게 이런 역사가 다 묻혀져 있어요. 근데 어디 얘기가 있게 되냐면 여기 조선 얘기가 하거든요. 네, 좋으시. 그래서 신씨가 8개의 조시와 해시로 발전을 해요. 발전을 했는데 왜 조선을 조선이라고 씁니까?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 아침 햇살이 싹 비치니까 아주 신선한 햇빛이 비쳐갖고 조선이다. 그렇게 얘기들 해요. 네. 근데 이 선자를 잘 보십시오. 선자도 우편에서 찾기가 좀 힘들어요. 근데 쉽죠, 이건 고기오고, 이건 양양이잖아요. 고기와 양을 그러니까 신씨가 아까 이제 수건만 동이고 이제 올라가서 제사를 드렸는데, 주로 이제 술 갖고 제사 드렸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제 제물을 무엇이었냐면 곰, 돼지가 제물이었어요. 그런데 이 당군조선이 확장이 되어갖고 크게 넓어져갖고 사망관경을 하면서 조시와 해시로 더 번창이 되니까 거기서 쓰는 제물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쓰는 제물이 뭐예요? 조시에서는 양을 바치고 생선. 해시에서는 고기를 바쳤단 말이에요. 생선을 바쳤단 말이에요. 그 조시와 해시에서 바치는 제물이 선이에요. 그 국고를 중국에서 줬잖아요. 그 조선을. 예? 우리가 가져왔지. 예? 이성계가 조선이란 이름하고 뭘 갖다 바쳤더니 여기 조선을. 오늘 여기 저 뒷자리 꼭 앉던 그 한 선생이 안 나오셨네. 한 선생이 안 나오셨는데 이 한 선생 족보에 보면은 그걸 가지고 가가지고 이렇게 이거 좀 골라주시오 해갖고 받아왔다고 조선왕조 실록이 써있죠. 조선왕조 실록은 우리나라 역사를 전부 뒤집어서 써놓은 역사책입니다. 조선왕조 실록에 제대로 써있는 우리나라 역사는 99% 아니에요. 전부 뒤집어서 읽어봤습니다. 조선왕조 실록을 앞으로 읽으실 때 조선왕조 실록에 써있는 역사를 뒤집어서 생각하면 우리나라 역사예요. 좀 무리였는가요, 내가? 아니? 방금 그 말씀도 그렇게 된 일이 없어요. 그래서 오지금은 양천 선생이 사시는 자신으로 가요. 가니까 주원장이 뭐라고 하냐. 야, 너 나라에 조선이라는 나라가 있었다고? 네, 있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그 나라가 어떤 나라가 한번 얘기해봐. 내가 그 죄를 줄 테니까
네가 거기다가 시를 달아봐. 24부를 내가 주어요. 공건 선생님이 계속해서 시를 썼어. 그래서 명나라 그 태조가 딱 주는 그 운에 따라서 운을 줄 때마다 그 운에 맞춰서 시를 지은 것이 24편의 시예요. 그래서 명나라 태조가 준 그 운에 맞춰서 지은 시, 그래서 응제시라고 그래요. 응제시. 응제시를 썼어요. 근데 응제시를 썼는데 거기에 이제 조선이 나온단 말이에요. 조선이 나오니까 아니 이 시를 읽어보고 시를 이해를 하는 사람이 없어.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그 양천 선생의 손자 되는 권남이라는 분이 거기다 줄을 달아요. 우리 할아버지가 쓴 이 시에 여기 나오는 조선이라는 것은 이런 나라다. 거기다 줄을 달아. 그것이 오늘날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배운 아까 교육과정 제7차 교육과정 개정판에 나오는 삼국유사와 응제시주에 의하면 조선이라는 나라가 있었다. 오는 그 응제시주를 양촌 선생의 손자인 권남 선생이 쓴 응제시주입니다. 그런데 그 응제시주도 읽어본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학교에서는 응제시주 제목만 가르쳐주지 응제시주가 뭔가 가르쳐주질 않아요. 그러죠? 그게 조선왕조 실록이에요. 조선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됐냐? 이성계가 나라를 세울 때 방금 명나라 태조가 딱 준 그 조선이라는 국호를 가지고 조선을 건국했습니까? 그보다도 몇십 년 전에 저 남원 문붕에서 아지발대로 토벌한 이성계 장군이 개선으로 올라갈 때 무학대사의 안내로 성수산에 가가지고 기도를 했어. 기도를 하니까 그때 하늘에서 딱 내리면서 야, 이 풍전등화의 이 나라가 이꼴이 된 이유는 금척을 땅속에다 묻어갖고 이렇게 이꼴이 됐다. 금척을 누가 어디 땅에다 묻었어요? 신라 때요. 신라 때. 왜 묻었어? 그 당나라에서 가져가려고 해요. 당나라한테 뺏길까 봐서 무서워서 묻어버렸대요. 그럼 그 금축이 뭡니까? 금축이 뭐예요? 조선왕조 500년 살을 쓴 조선시대의 지식인들이 금축이 무엇인가를 몰라. 이성계 장군이 이 성수산에서 받은 금축이 무엇이냐, 금축이 뜻이 무엇이냐 몰라. 몽금책이라는 아깝게 봄에다가 정제를 썼어. 누가? 정도전이 썼어요. 정도전이 쓴 그 몽금책이라는 글에도 금책이 무엇인가를 몰라. 그 금책이에요. 금책을 이성계가 받았어요. 왜? 그 금책이 바로 무엇이냐면 당군 조선의 국시예요. 국책이고 당군 조선의 정체성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그 금척을 신라 때 이놈의 땅속에다 묻었어. 그 땅속에 묻은 금척을 우리 전주에서 이성계가 받아갖고 이게 무엇인지 몰라. 그랬더니 그 이튿날 마이산에 딱 갔더니 어젯밤에 금척을 내가 받았는데 금척 받은 그 산이 여가 있네? 그러는 거예요. 왜? 그 금척 받은 산이 어떤 산이요? 오봉이고. 오봉인데 성산은 오봉 아니잖아요. 꿈속에서 본 산이 오봉이요. 근데 그 오봉을 그 이튿날 아침에 딱 마이산에 와보니까 어라? 여가 있네? 그러니까 내가 꿈에서 받은 금척이 꿈의 얘기가 아니고 이게 현실이구나 깨달은 거예요. 그래, 그러면 내가 이 금척 받은 이 뜻으로 조선을 다시 개창을 해야지. 그래서 조선을 건국한 거예요.
원장님 이성계가 지금 오목도에서 자기, 네. 자기 이씨 가문들하고 지금 술을 한잔 하고 예. 몸을 추스리고 지금 다시 서울로 갑니다. 예. 삼내 다리 밑에서 네. 삼내 다리 삼내 다리예요. 예. 거기서 보면은 봉실산이 보이잖아요. 예. 그게 봉실산이 세 개가 보면 약간 빼쪽빼쪽에 세 개가 있어요. 저는 현지랑 가봤어요. 예. 근데 거기서 이성계가 말을 이제 일행들하고 말에 불을 주고 주민들하고 대화하면서 거기다 이제 세 번의 예를 지내고 이제 서울을 갔대요. 한양으로. 소설도 참 잘 썼네. 그건 소설 중에 소설입니다. 그 얘기는 소설 중에 소설이에요. 그래요? 삼례가 세 번 절에서 삼례 예둔예자. 세번 절을 네. 세 번 절에서 삼례다. 삼례 양반 저 계시게 한번 물어봐요. 세 번 절에서 삼례니까 고려 때부터 우리나라의 국토에는 10개 고속도로가 있습니다. 10개의 고속도로가. 고속도로에 고속도로가 10개가 있어. 지금은 수십 개죠. 10개의 고속도로가 있는데 그 고속도로 중에 3개의 고속도로가 지나가는 다리가 바로 삼례예요. 예? 서울에서 삼례까지 오는 도로가 있고 그 삼례에서 하나는 목포로 가는 그 일본 고속도로. 그러죠? 하나는 여수로 가고 예? 하나는 여수로 가고 하나는 여수로 가는 거. 하나는 통영으로 가는 거. 전라선 호남선 경상남도 통영까지 가는 고속도로가 삼리에서 가요. 남원에서 이래가지고 남원에서 나가고. 아니요. 대전 아니요. 통영가 아니요. 그건 대전 통영가는 언제는 아니요. 되고 이게 지금 그 아니. 17호 국도가 통영까지 나가버려. 통영까지 가는 그 고속도로가 삼리에서 가는 고속도로를 벤치마킹한 거예요. 무주 대전에서 무주를 해갖고 가는 거. 그렇죠. 그것은 이제 그- 현대 사고. 그것이 지금 최근에 만든 통영 가는 고속도로인데 원래는 삼리에서 갔어요. 원래 고려 때부터. 고려 때부터 그리고 조선조 때도 그러고 100년 전까지 그렇게 갔어요. 3대에서 같이 예. 이순신도 아, 이순신도 그 얘기 갖고. 지나가는데 남원까지 가고 통영으로 가고 그게- 여수로 가고. 그게 삼리에서 남원까지 가는 길도 있지만 삼리에서 바로 진안 장수로 가는 길이에요. 그렇게 갔어요. 그래서 교통이 요즘 통영이야. 통영별로라고 있어요. 통영. 삼례 네. 방수 그쪽으로 해서 통영 별로가 말하자면 10번째 고속도로예요. 예. 그 통영 별로가 삼리에서 가요. 인도로는 남으로. 아니요. 잘못 알고 계시는 거예요. 틀림없이 잘못 알고. 순정이 그렇게 지났어. 네. 인질 한 예, 그럼요. 그래서 삼례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세 갈래 길이다 그 말이에요. 춘향전도 읽어보세요. 춘향전도 바로 남원 갈 때 삼례 거쳐서 가요. 남원으로 해서 여수까지 가는 거예요. 그게. 그것은 그래서 삼례가 나왔지 삼례 세 번 절은 전혀 아니야. 소설이에요, 소설. 소설이 또 역사가 되고 역사가 아, 그게 그 소설 잘못된 거 폐기해야죠. 거의 예,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삼례 가면 그러죠. 일이 보면 일이고 절이 보면 천주고 고리 보면 고산이라고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그것도 소설이지. 이리 오면 이리. 그러죠. 삼례장반 그렇게 얘기해보세요. 했어요. 예. 예. 이리 오면 전주. 이리 오면. 아니에요. 이리 보면 이리 가고 저리 가면 천주고 천주고 저리 고리 가면 고산이고. 예. 그리 가면 금마 가서 강경 가서 맞아요. 동양 그리 가면 간다고. 금마 간다고 했어요. 그리 가면은 네, 그리 그리 가면 금방 갔죠. 그게 지금 100년 전까지도 100년 전까지도 삼례 봉동 사이 거기가 어디냐면 그게 삼례인데 삼례가 바로 우주였어요. 우주. 예. 우주가 지금 없어졌어요. 일제 때 1914년인가 행정구역 개편하면서 우주를 없애버렸어요. 원래 거가 우주예요. 우주가 바로 전주입니다. 원래 일이 우주였어요. 예. 우주 형이잖아요. 우주가 전주였죠 원래. 우주가 전주였다니까 원래. 그러니까 지금 그 완주 전주 통합 얘기가 나오는데 지난번 완주 전주 통합 얘기할 때 제가 삼례 그 우체국 옆에 있는 그 강당이 있길래 거기서 삼례 사람들 모아놓고 여기가 바로 전주에 섰다 하고 얘기를 해줬어요. 그러면서 100년 전에
조선 말기에 우리나라에 4대 도시가 있는데 4대 도시가 어딘 줄 아냐? 이 33이 알 길이 없지. 우물쭈물해요. 그래서 그러면 1대 도시는 서울이고 2대 도시는 어디입니까? 부산, 예? 평양, 평양. 3대 도시는 부산. 부산은 있지도 않았어요. 부산은 6.25 후에 생겼어요. 6.25 후에 생긴 게 부산이에요. 일사후퇴 때 피라미드 몽땅하고 부산이 되었어요. 3대 도시가 어디예요? 충주예요. 충주. 충주요? 예. 청주가 아니라 충주요? 청주가 아니고 충주. 아, 그래요? 충주가 3대 도시예요. 3도의 물산이 전부 충주에 도착해서 충주에서 배 타고 마포에 도착해요. 마포로 해서 서울로 들어가요. 이게 충주가 3대 도시예요. 그리고 충주 다음에 4대 도시가 전주입니다. 예. 통계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그게 하나는 이성계에 조금 거시게 밑고미가 좀 있어. 왜? 전주가 좀 바운다리가 컸거든요. 왜 아십니까? 아까 방금 얘기한 대로 이 오목대에서 조선을 건국해야겠다고 선포를 한 후에 몇 년 후냐? 한 5년 후인가? 결국에 조선을 건국했잖아요. 조선 건국하고 맨 먼저 한 것이 뭔지 아닙니까? 부성산. 네? 전주 부성산. 전주 부성은 그때가 아니고 체육은 그 전에 이미 전주 부성을 쌌어요. 1388년에 말했었죠. 고려말 1388년에 전주 부성을 쌓고 조선이 건국은 1392년 네. 92년에 전주를 조선을 건국했는데 조선 건국하고 맨 먼저 한 것이 뭐냐? 맨 먼저 한 것이 뭐냐면 대전을 이제 충청남도에서 대전을 들어가는 데가 어디냐면 추부면이라는 면이 있어요. 추부면. 지금은 옛날에는 추부 고갯길이 있었는데 지금은 거기다 터널을 뚫었어요. 이 추부 터널 위에 있는 산이 태시를 함경도에서 갖고. 그렇지. 네. 그래갖고 함경도에 있던 이성계의 태시를 그 추부면 마전이 전주 이씨 고향이 어디죠? 응? 마전이죠. 영광공사. 그 마전이요, 그 똑같은 마전이가 바로 추부터널 위에가 있어요. 예? 그 마전이에다가 이성계 자신의 태시를 옮겨옵니다. 금산군 추궁면. 추부면에 마전이에 옮겨와. 그래갖고 그 마전이 이남의 그 금산면 진부라고 해서 거기서부터가 전주예요. 거기서부터 전주가 되어버렸어. 왜? 이성계 태신이 있으니까 전주다 이거예요. 그래갖고 전주가 몽땅 커져버렸어요. 그래갖고 전주가 그래서 4대 도시가 됩니다. 조선왕조 400년, 500년 동안 4대 도시가 된 거예요. 이게 결국은 김종필 때 금산이 넘어갔지만 예. 끝까지 다 이제 전주 땅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전주 땅이었다니까. 그래서 그게 3대 도시가, 4대 도시가 될 수밖에 없지. 그렇게 컸어요. 조선이란 나라 이름을 이성계가 명나라에서 받았다는 말은 그 사실이 아니에요? 아니죠. 거짓말이라고. 조선왕조 실록에 그렇게 써 있어. 조선이라는 것은 아까 당군조선의 조선을 그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왜? 금척을 주면서 야 당군이 다스리던 나라가 없어진 후에 이 나라꼴이 이꼴이 뭐냐, 이 당군조선 다시 한번 재건해라 하고 금척을 내려준 거예요. 근데 조선왕조 신령은 뭐라고 써놨어요? 아까 이것이 명나라 태조한테 가서 받아갖고 왔대요. 두 개 중에 조선왕조 신력이 그렇게 써놨어요. 예. 그걸 받아갖고 오신 분이 말하자면 여기 오던 우리 한 선생님의 그 선조예요. 한 명에. 한 명이 아니고 딴 사람이. 이름 내가 저 몰라. 한 씨라는 건 말하세요. 그랬어요. 그게 조선왕조 실록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전부 그 명나라 4대하는 얘기로 써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아까 누가 질문하셨죠? 뭔 질문하셨죠?
또 우리 역사 그 서들을 예. 세 번에 걸쳐서 예, 예. 단속에 걷어들였다는데 예, 예. 세 번이 어느 때는 첫째는 세조 때. 세조 때, 예. 네. 두 번째는 성종 때, 세 번째는 예종 때. 이 세 차례 우리나라 역사, 민족사를 쓴 내가 강의하는 이 민족사 있죠? 네. 민족사를 전부 가지고 있으면 너 죽어 내놔 했단 말이에요. 이게 세조 때 이미 명령을 내렸는데 그래도 갖고 있네. 그리고 성종 때 또 했어. 성종 때 해도 또 마찬가지요. 예종 때 또 했어요. 그래도 남아 있었던 그 민족 사서가 그 연산군 때 쓴 것이 말하자면 우리가 공부하는 환단고기에 같이 붙어 있는 네 번째 책이 뭐냐면 태백일사 아닙니까? 태백일사에도 써 있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이 일식당 이맥이 태백일사를 쓰면서 서문을 쓴 것을 보니까 뭐라고 쓰냐면 내가 이걸 지금 내놓으면 내 목숨이 지탱할지 모르겠다. 벌을 떨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 서문을 썼더라. 그것을 감추고 있다가 1911년에 계도 선생이 그것을 환단곡에다가 편집을 한 거예요. 그것을 오늘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역사, 지금 여기서 강의하고 있는 이 역사는 생명을 걸고 지키는 역사예요. 그러면 아까 우리 김 선생님이 질문한 대로 그렇게 수고를 했는데 그 수고를 왕이 그럼 우리 역사를 지킨 사람입니까? 그 얘기죠. 다시 말하면 그러면 왕조실록에 기록되어 있는 그 역사가 조선왕조 27, 28명의 임금들의 역사입니까? 왕조실록이니까 왕의 역사죠. 근데 그 왕들이 실록에 기록되어 있는 역사 보셨습니까? 한 번이라도 읽어봤습니까? 절대 읽으면 안 되잖아요. 예. 쓴 내용도 모르고 어떻게 쓰라고 얘기도 못하고 그러면 그 왕조실록에 기록되어 있는 역사는 누구의 역사입니까? 그 사대부들의 역사예요. 사관들의 역사죠. 네, 사관. 사관들의 역사죠. 왕의 역사 아니잖아요. 근데 오늘날 인터넷을 보면 왕조실록에 써있는 그 내용들을 전부 왕들의 역사로 얘기하면서 임금들이 전부 사대주의했다. 얘기를. 적어도 내가 공부한 역사로는 28명의 임금들이 사대주의 한 사람 없습니다. 전부 그 조선왕조 실록을 쓴 그 사람들의 역사지. 임금들은 그 실록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안 하면 목숨을 제대로 구지를 못해요. 임금들이 그게 500년의 역사였습니다. 그런데 인터넷에 떠도는 얘기에 보면 가장 머저리 임금을 갖다 고종이라고 얘기해놨더라고요. 나는 고종이 그래도 가장 훌륭한 임금이구나 하는 것을 느꼈어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 할아버지 이성계가 받은 금척을 끝까지 지키는 게 누구냐면 고종이에요. 그 빳빳했던 임금들 우리가 잘 알죠. 이방원, 그 다음에 수양대군, 그 다음에 또 아주 공부 열심히 했다고는 정조, 이런 분들도 그 사대부들이 무서워갖고 벌벌 떨고 제대로 못했어요. 제대로 못했는데 고종은 신하들의 반대에도 무릅쓰고 끝까지 원구단을 세워가지고 천대를 지내고 그리고 금척을 자기 할아버지가 받았다는 금척을 가지고 금척 대원장을 만들었어요. 신하들의 반대에도 무릅쓰고 그냥 끝까지 그걸 해냈어요. 그걸 해낼 수 있는 그 용기가 어디서 났어요? 심지어 자기 왕비를 갖다가 들어와서 왕궁에 쳐들어와갖고 죽이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걸 해냈단 말이에요. 고종이 얼마나 용감합니까? 대단한 용기예요. 지금 자기 왕비가 지금 살해당했어. 살해당하고 강간당하고 그런 속에서
원구단 만들고 천재 지내고 금척을 대원장으로 만들고 해냈어. 그 임금의 용기가 어디서 나옵니까? 그 황제라는 칭호도 자기가 썼잖아요. 예? 조선왕조실록에 기록되어 있는 기록 내용은 우리나라 역사 아닙니다. 그래서 거기에 써 있는 것을 거꾸로 보면 된다. 거꾸로 보면 된다. 그럼 사관들이 잠자게 하대주의 다 되겠다고 봐야 예. 아니 이렇게 정도전 이래로 좀 예. 방금 성리학이 줄을 이루면서 예. 이 율곡 선생 같은 분들도 이게 우리가 지금 현재 기자실이 쓰고 예. 이게 정도전 이래로 성리학이 줄을 예, 예. 이루면서 조선 왕조가 아까 얘기했는데 그 역사책 전부 없으라고 한 얘기 왜 없애라고 했어요? 지금 정도전의 성리학에 반대되니까. 성리학에 반대되는 거 전부 없애라 이 말이에요. 임금의 성리학 조금 반대하고 당군 얘기만 나오면 임금을 그냥 뚝박 찔러갖고 임금이 꼼짝 못하만 해요. 그래갖고 거기서 말하자면 폐리로 몰려갖고 폐위된 임금이라든지 뒤집수기 되어서 들어갔던 사람이라든지 이게 다 우리 역사를 제대로 하려고 얘기를 하면 죽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정도전은 그때 일찍 죽었는데 예. 고종 때까지 정도전은 이제 역사에서 언급을 안 타가 그 고종 때부터 이제 정도전이 또 되살아나고 아니요. 그 중간에도 여러 번 되살아났어요. 그렇지? 그러면 삼봉집이 언제 나옵니까? 삼봉집이 지지게 나왔고. 그 성리학이 지배해버리니까 예. 중국에 대한 그 소중화 예. 이 이론이 계속적으로 현대들 사이에 예. 국가 주체세력들 사이에 그게 완전히 그냥 국시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요. 그 국시가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어요. 예. 지금도 현재 우리나라에 현재도 그렇게 해요. 그것을 이해를 못하고 그걸 이해를 못하고 우리가 진보니 보수니를 따져요. 지금. 그걸 이해 못하는 진보 보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 지금 오늘 내가 얘기하려고 하는 것 중에 이제 온다라를 설명을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어요. 이것을 제대로 해가지고 제대로 된 나라, 온전한 나라가 온다랍니다. 온전한 나라. 이런 나라가 아닌 온전한 나라가 온다라예요. 그 온다라는 말은 어디서 나오냐? 아사다라에서 나온 말이에요. 아사다라에서. 그래서 그 아사다라를 이어놓은 온다라의 역사를 우리가 공부를 함으로써 우리 역사를 제대로 한번 보자. 그래서 앞으로 온다라 역사를 풀어나갈 계획입니다. 구다라 얘기했습니다. 예? 온다라 말고 그 뭐라 얘기했습니다. 그때 얘기했어 구다라. 구다라. 그것도 얘기했습니다. 그건 그러면 하나 다 남았다네. 그게 오늘 시간 다 됐으니까 오늘 그만하고 다음번에 네. 그래갖고 불교를 해주세요. 네 그렇게 해나가시고 아이고 오늘 여기까지 하죠. 아니고 해갖고 그럼 뭘까? 그렇게 가면 돼요. 네. 이제 예전에 그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그냥 무조건 수능을 해서 이렇게 머릿속에 그렇게 펼쳐갖고 필요 없어요. 이게 앞으로 이 방에서 공부하는 내 역사는 이거 아니고 그러면 온전한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 그 찾아나가자 그만. 제가 원장님 그 말씀을 일찍이 들어서 논문 쓴 게 하나 있어요. 그 국가의 탄생 원리에 대해서 또 오늘 설명하신 그 내용, 그 신단사의 신실을 베풀었다. 3천 여인이 모였다고 그러잖아요. 그 과정, 공문의 과정을 거쳐서 민주국가를 세웠다. 실제 고대 민주국가. 이게 제가 쓴 논문 제목입니다. 다음 시간에 보내주시면 아니,